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올요가 엔지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지도자 과정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지도자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들하고,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나에게 맞는 자격증반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민간 자격증하고 협회 자격증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랑 혹시나 민간 자격증을 발부받게 되면 좀 불이익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민간 자격증은 개인적인 요가원에서 발급을 해주는 지도자 과정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협회 자격증은 말 그대로 협회에 소속된 요가원에서 협회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고 자격증을 발부해주는 형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 두 자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면 가장 큰 거는 공신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이 발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격증의 공신력이 더 크다라는 점, 그리고 우위에 있다라는 점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민간 자격증은 거기에 비해서 공신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두 자격증을 중에 뭐 불이익,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을 땄다고 불이익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경험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10년 전에 첫 요가 강사 자격증을 발부받은 곳이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개인적인 요가원에서 발급해주는 요가 지도자 과정이었었고요. 대신에 취직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냈을 때, 무슨 협회에서 오셨어요? 무슨 협회에서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사실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지도자 과정을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강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대부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취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자격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센터의 선생님들의 면접을 볼 때도 사실 저는 그 자격증을 어디서 취득을 했는지는 그렇게 크게 큰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TTC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씩 받는 질문이 선생님 그 TTC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TTC는 티처 트레이닝 코스의 약어, 그러니까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말하고 있는 요가 지도자 과정을 그냥 약어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냥 TTC 앞에 내가 공부하는 종류가 이렇게 붙거든요. 비냐사 TTC, 하타요가 TTC, 아시탄가 TTC 이런 식으로 요가의 종류가 앞에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통합 요가 지도자 과정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분야를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그 요가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고 싶다 하는지, 이렇게 해서 나뉘어질 것 같거든요. 통합 요가 지도자 과정이라고 하면 앞에 얘기했듯이 비냐사, 하타, 아시탄가 등의 요가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요가의 틀을 배워서 지도자 과정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내가 만약에 나는 비냐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비냐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꼭 비냐사 자격증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냐사 TTC를 서치하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하타가 너무 좋아서 하타를 조금 깊게 수련을 하고 싶고 하타를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세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타 요가 TTC를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조금 추천드리는 부분이면 완전히 내가 지도자 과정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통합 요가 지도자 과정을 조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무래도 요가의 종류보다는 조금 기본적인 베이스를 조금 잘 다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통합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한번 코스를 밟아서 강사 활동을 해 보시고요. 거기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련 기간이 엄청 길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내 방향성이 확실하게 딱 정해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돼 버리면 쪼끔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가는 장르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 이것만 팔 거야.'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처음일 때는 통합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게 강사 활동을 진행을 하시다가 '내가 이거는 정말 나랑 결이 잘 맞다.' 했을 때 어 세분화해서 TTC들을 선택해서 조금 더 공부를 추가를 해 보시면 풍부하게 강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반의 커리큘럼입니다.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지도자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잘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거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수업을 이 방향으로 해야지.'라는 방향성은 사실 정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대신에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할 때 거기서 가장 '나는 이게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걸 좀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요가 철학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요가 철학이 그 TTC 안에 몇 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요가 아사나가 너무 재밌어서 수련 시간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 하면 자격증반 안에 수련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요가 해부학을 조금 깊게 공부하고 싶고 나는 요가 해부학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그 TTC 안에 요가 해부학을 풀어내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남들이 선택하는 많이 따는 자격증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조금 원하는 자격증이 어떤 건지를 커리큘럼을 보면서도 잘 설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당연히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강사가 돼야지 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많이 물어봤었어요. 뭐 필라테스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요가 지도자 과정을 밟았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때 조금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얘기가 그 "지도자 과정 안에 해부학이 꼭 있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사람의 몸을 보는 일이라서 '아 해부학을 꼭 해 주는 곳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제가 선택할 때도 그 해부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부분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방향성이 확실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내가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내가 어떤 부분에 쪼끔 중점을 둘지는 쪼끔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제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나를 지도해 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증을 처음 따는 거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더 큰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일단 그 지금 지도해 주는 선생님께서 일전에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업을 직접 들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수련하고 있는 요가원에서 내가 지도자를 코스를 밟는 경우면 사실 상관이 없죠. 이미 그분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내가 선택한 부분일 텐데,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뭐 수련하는 곳에서 뭐 자격증반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수련하는 곳 반 말 그 수련하는 요가원 말고 다른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할 경우인데 나를 지도해 줄 선생님의 수업을 경험해 보지 않고 지도자 과정을 들어가는 경우면 혹시 이제 또 수업의 상황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요가원에 원데이 수업들이 있죠. 그래서 나를 지도해 줄 선생님의 수업을 원데이 클래스로 꼭 참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한요가 코리아에서 요가를 수련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요가 코리아에도 자격증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 퀴즈에 들어갈게요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중간에 한요가 코리아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문을 닫아 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요가원에 가서 이제 지도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멘붕이 터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요가 코리아에 있을 때 지도해 줬던 선생님이
너무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서 되게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꼭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문을 닫아 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발품을 좀 많이 팔았었어요. 그때 제 지인분 중에 요가 강사를 하던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 어디서 지도자 자격증을 했는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분이 추천했던 요가원에 가서 저를 지도해 준 원장님을 처음으로 딱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원장님을 보는 순간 '아 여기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이런 촉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왔었고 그때 바로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선생님한테 "지도자 과정을 하고 싶다."라고 상담은 해 놓은 상태였고 저는 지도자 과정 들어가기 전에 한 3 개월인가 4 개월 정도를 그 요가원에서 수련을 해 봤어요. 근데 수련을 했을 때 원장님 수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서도 후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게 처음 지도자 과정을 공부했던 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 자격증이 처음인 경우는 앞에도 말했지만 나의 방향성이라든지 '내가 어떤 거 해야지.'라고 정확하게 맥락이 잘 잡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지도해 주신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쪼금 따라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원장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체형을 많이 보면서 수업을 하셨는데 역시나 저도 그대로 지금 체형을 보고 있어요. 회원님들의 체형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그쪽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처음 지도자를 발부받았던 그러니까 취득했던 요가원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그 영향이 이렇게 오면서 저의 방향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꼭 수업을 받아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품을 조금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네이버로 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만 하지 마시고요. 꼭 방문을 하셔서 지도할 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시고 또 그분의 수업을 꼭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후회 없는 지도자 과정을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지도자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나에게 맞는 지도자 과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조언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댓글을 보고요. 조금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지금 지도자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을 준비하는 모습을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울요가 지도자 과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